시간이 됐으니까 좀 시작을 할게요. 저는 가운국어 학원 원장이고 고등부 수업을 제가 좀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인사드릴게요. 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쑥스러워요. 어제도 좀 오셨는데 저희가 이게 대회로 간 거 안 하고 저희 학원 어머님들 우선 모시고 이제 또 뭐 상담 오신 분들 이제 운 좋게 시간이 되면 모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거창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뭐 큰학원 설명회처럼 막 대단하지는 않아서 좀 그냥 양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는 완전히 비대면으로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쪽 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년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녹화를 해서 이제 그냥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또 이제 어떤 어머님은 끝까지 다 봐주시더라고요. 이제 올해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재학생인 어머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많이 하지는 이렇게 대입 설명회를 아주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회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능에 대한 간단한 이해. 근데 이 친구들이 가는 대학 입시는 지금 현재까지 대학 입시랑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뭐 자기소개서 다 빠지고 이런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전반적인 것만 훑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수능을 너무 잘 아신다 하시면은 조금 쉬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읊어드리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수능 국어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게 저희 학원 커리큘럼 이게 아무래도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교재 이렇게 말씀드리고 각 학교별 국어시험의 특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학교의 시험지를 바로 띄워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시면서 와 진짜 저렇구나. 그래서 어제도 막 탄성이 막 나오시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풀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직관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의응답 이렇게 하면서 들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수능이 어떤 건지 그것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입시 제도는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아실 거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싶은 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대학 입시 제도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지금 수시는 6회 말 그대로 시간을 뽑는 시간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정시는 정해진 시간을 하기 때문에 정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는 저희가 총 6장을 쓰게 돼요. 그 6장에서 실기 위주로 가는 경우는 좀 특별한 전형이고 제가 여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빼도록 할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기준을 학생부하고 논술로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학생부는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100%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학교 나름대로 수능 최저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교과. 우리가 말하는 교과에는 지필고사도 있는 거지만 수행평가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행평가 거의 중학교 때도 그랬지만 고등학교 때도 40%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잘못하면 확 뒤집힐 때가 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진 않아요. 웬만하면 그래도 다 잘 주시는 경향이거든요. 요거. 그 다음 이제 비교과는 흔히 저희가 스펙이라고 말하는 건데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교과, 그러니까 학교 외 활동은 봉사도 안 되고 모두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제 그 교수님하고 뭐 해서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쓰고 그랬는데 논문 같은 거 쓰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과학탐구 보고서 이렇게 해서 교 내용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비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면접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수능 최저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학생부 위주가 들어가는데 이제 학생부 위주에서 진짜 학생부 교과 100%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네,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내신을 완전히 잘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월등히 높거나 그래도 요거로 가긴 어렵거든요. 100% 거기서 성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우리 애들은 그렇게 많이 해당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내신이 최상위권이다, 1.0대다, 1.0부터 뭐 1.5다, 뭐 이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골 학교 다
그러면 그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내신 전교 1등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요런 학교. 이렇게 아니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학생부 종합에서 성적 일단 돼야 되는 거니까 성적. 그 다음에 교과외 활동. 그 다음에 뭐 이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창체 활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탐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대학 가서 면접 보는 거 이런 건데 교과로 간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는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교과가 됐는데 수능 최저가 안 됐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국어가 표준 점수라고 있는데 이제 일반 원점수가 있고요. 원점수로는 이제 이따도 또 말씀 나오겠지만 이렇게 선택 과목에 따라 다른데 원점수로 지금 1등급 컷이 84가 나왔어요. 국어가. 그러면 이제 표준 점수가 이게 150점이 나오는데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그 과목이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시로 갈 때는 표준 점수 또는 뭐 100분위 이렇게 가요. 정시로 갈 때 등급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은 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가 표준 점수가 높았고 국어 다음이 수학이 높았고 뭐 제가 가탐사탐까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높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국어 때문에 발목 잡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들려오는 소문에는 이제 어떤 고등학교는 이제 그 학교가 좀 내신도 잘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학교인데 잘하는 학교인데 이번에 애들이 서울대를 다 세팅을 해놨는데 국어가 최저가 뭐 3인 아까 수능이 3 나오고 이렇게 되면 최저를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 난리 났다 뭐 이렇게 지금 제 학생들이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원래 이제 국어가 비문학이 어려워서 애들이 좀 어려운 건데 이번에는 문학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은 원래 어려워서 못해? 그런데 문학까지 어려워졌어.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국어 이제 원래 1등급 정도 받는 애가 88점이 나왔어요. 근데 걔가 걔네 학교에서 몇 명 안 되는 친구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래서 제 학생들을 점수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래도 꼭 가져가야 될 거. 요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는 그래도 조금 이거보다는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 건 학생부 종합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적이 무조건 중요하긴 하겠지만 나머지 활동 우리 친구도 열심히 잘해줄 거다. 요 개념. 그 다음에 수능에서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과목이었다. 이렇게 비교를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아까 열애로 하자고 했으니까 논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 이렇게 되는데 이제 논술에는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최저예요. 논술에 수능 최저가 좌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논술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60, 70대 1 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경쟁률이 68대 1이다 하더라도 실제 이렇게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은 많이 줄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 선생님 논술에 저는 쓰고 싶은데 못 써요. 그래서 왜? 그러면 저는 내신이 낮아요. 교과도 들어간대요. 네, 교과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근데 반영 비율이 진짜 미약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무늬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있다. 근데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는 예비 고1이잖아요. 고1이면 이제 저희는 학생부 위주로 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 6장을 쓸 수 있으니까 6번의 기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정답은 내신이고 그 다음에 또 수능 최저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시 말고 이제 정시가 있는데 정시는 일반적으로 3회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가나다군 3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시가 6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시가 35%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그러면 수시 인원수가 훨씬 더 많죠? 근데 보시다시피 수시에도 최저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수능이 65%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35%가 아니라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머님들께서 원하시는 대학은 거의 수능 쪽으로 많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1학년 때는 수시 쪽으로 많이 생각하셔야 되지만 수능도 함께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원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애가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저희는 지금은 이거를 노릴 거고 얘도 한바탕 깔고 가겠죠.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닦아놓고 신성고 배경고 어머님들 다 아시니까 최상위권 애들이 너무 많죠. 그럼 얘네들은 뭐 과거 떨어진 애들 온다든지 막 이런 애들 떨어지고 오는 신성고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이 딱 박혀있지 못하겠죠. 너무 치열하니까 각축이. 그럼 전교 등수 안 애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넘사벽인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뭐 가시라고 얘기하거나 이걸 더 뛰어넘는 괴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빼고는 나머지 애들은 그래도 뭐 이래서 전교 10등에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걔네들의 싸움이 되는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내신에서 명함들 못 늘어볼 때가 솔직히 많아요. 신성은. 그렇게 되면 신성과 배경 친구들은 대부분 수시보다 어디로 많이 가는 게 맞을까요? 정시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 학교들은 학교에서 스펙을 그렇게 많이 쌓는 작업을 많이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가? 이 학교 친구들은 정시보다 수시로 많이 가는 전략을 세워요. 애당초 학교에서 애당초 이제 맨 처음에 입학을 할 때 선생님들이 야 너희들은 수시로 갈 생각해야 돼. 왜냐면 정시 성적이 좀 낮아버리니까. 그럼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수시를 밀어주고 정시 쪽보다는 수시 쪽으로 대학을 가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이런 학교는 뭐가 많냐? 학교에서 스펙을 많이 만들어줘요. 수행평가 같은 걸 많이 해요. 아까 이 수행평가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수행평가를 똑같이 해서 여기 점수를 넣어주면 되고 나머지 활동은 비교과로 넣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학생부, 생기부를 빵빵하게 만들어줘서 얘네들을 그나마 정시로는 가기가 힘드니까 내신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들 부류가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사실 뭐 어떤 다른 학교들도 있었어요. 몇 개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학교들이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서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좋아져서 이제 그 친구들도 정시로 좀 많이 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시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뭐 부흥이나 평촌이나 뭐 동안이나 이런 거 등등은 위에 잘하는 애들은 수시, 잘하는 애들은 내가 여기서 전교등수에서 수시로 가겠다 하면서 전략적으로 오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시 쪽으로 또 웬만큼 노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런 학교는 수시 쪽도 노려볼 만하니까 스펙을 조금은 신경 써주는 학교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너무 뭐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신성이다. 그럼 우리 친구는 정시 쪽으로 좀 가야 되지만 물론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네, 수시 쪽으로 생각도 해야 되지만 학교에서 스펙 쌓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스펙 쌓는 거에 조금 더 신경 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요거 수시와 정시를 가지고 각 학교 전략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 물론 극단만 있어요. 극단만 의미 있고 나머지는 그렇긴 하지만 학교 특성이 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가 이렇게 된다는 거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꼭 집어 말씀드리면 의외로 또 쉽게 이해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모두 다 지금처럼 전자칠판이에요. 전자칠판으로 하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 밑줄 치면서 하면 애들하고 교재가 똑같거든요. 그럼 애들도 거기 밑줄 치면서 하죠.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남학생들은 필기를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밑줄 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친구들은 막 여기다 막 해요. 근데 저희가 똑같은 걸 갖고 하면 안 그렇죠. 그리고 지문하고 문제랑 같이 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 찾는지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시와 정시에 변화 비율 이런 거 있는데 요건 어머님이 나중에 우리 애가 고2 고3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편집을 안 한 거는 이런 식의 걸 앞으로 어머님들이 접할 거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가는데 학생부 위주, 학생 미건 교과, 그 다음에 종합, 학생부는 물론 교과랑 종합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모집 인원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오, 얘 되게 높죠? 네, 어머님들이 원하는 대학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중부지방 밑으로 가면 네네 그렇게 되면 교과로 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해서 지방 쪽은 교과로 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대학 순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요것도 의외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변수가 많아요. 과부터도 있고 요즘에 또 나오는 경향은 대학 순위가 의미가 없다. 왜냐면 과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원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를 내가 생각한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뭐 이렇게 나눴지만 이제 광운대는 뭐 공대가 높고 학교마다 특징이 좀 다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가천대가 있는데 이제 가천대는 약식 논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논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조금 뛸게요. 조금만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건조해 주시니까 논술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논술을 조금 말씀드리면 논술은 언제 하는 게 좋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인문계 쪽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과 쪽은 뭐 저보다 더 전문가가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이거에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이과 쪽은 수학 과학이 어느 정도 돼야지 돼요. 수학 문제 풀고 과학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2 겨울방학 때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수학 과학이 되면 돼요. 근데 문과 논술이 이제 거의 겨울방학 때 그때 집중적으로 1월 2월 달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낯선 감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으니까 논술을 미리 서두르거나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인문계 논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시문이 딱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제 가나다 뭐 이렇게 있고 뭐 가일 제시문을 몇 장 요약하고 나의 무슨 의견과 비교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논술형이 있거든요. 사고형이고요. 요게 일반 논술이에요. 근데 가천대는 약식형 논술이라서 약식 논술이라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논술인데도 수학 국어를 봐요. 문과 쪽은 국어 문항수가 수학 문항수보다 많고 이과 쪽은 다시 이렇게. 근데 얘네가 문항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노술고사지만 이렇게 쫙쫙쫙 하는 게 아니고 EBS 연계교재를 바탕으로 약간의 서술형으로 나와요. 약간의 서술형. 그렇게 돼요. 그래서 논술이 이런 일반적인 논술하고 얘하고 차이가 조금 많아요. 근데 요거 특별히 왜 말씀드렸냐면 내신 3, 4등급 친구들이 가천대에 못 가잖아요. 네, 근데 약식형 논술로 갈 수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마지막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논술 유형도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실까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 입시제도 내신 등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수능이지만 저희는 이걸 갖고 내신으로 그냥 바꿀게요. 예, 내신에 고등학교 1학년이 공통과목이에요. 공통과목. 그래서 국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학 있고 공통수학, 그러니까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요것은 9등급이에요. 9등급. 이렇게 되고요. 2학년 때부터 올라가면 이제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심화 선택 과목이 있어요. 걔네들은 5등급제예요. 네, 그러니까 국어 9등급 1학년 때 9등급이 디테일하게 나눠진 여기에서 승부수가 어느 정도 좀 나는 거죠. 아주 뭐 이걸로 인생 끝장난다 이건 아니지만 네, 근데 어차피 국영수도 계속해서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9등급제를 알아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가 동안고가 현재 고2 애들 그러니까 작년도 고1부터 올해 고2까지 지금 현재 고2 애들이 고1이었을 때 국어 과목 평균이 45부터 출발했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점수를 보고 중학교 때랑 너무 다르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근데 얘는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등급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평균이 이렇게 돼요. 부은고도 국어를 좀 어렵게 내기로 유명해요. 근데 이제 동안고가 올해 고1은 조금 쉽게 됐어요. 네, 90 몇 점이 2등급 나오게 노멀한 거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부은고도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가 올해는 조금 쉬웠어요. 네, 그렇게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애가 요 정도 점수를 맞았다. 그러면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면 거의 4, 5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급이 이렇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이 사실상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등급이 이제 1등급이 4% 이렇게 돼요. 근데 학령 인구가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애들을 600명으로 계산했어요. 부흥고다 그러면 600 얼마. 그러면 이제 여기서 4%가 되는 거니까 24명 정도가 1등급이 나오거든요. 좀 할만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200 몇 명이에요 거의. 그러면 여기서 4%면은 12명. 네, 11.5다. 그러면 사람은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1명이 돼요. 12명이 안 되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이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즘 자퇴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네, 자퇴가 어머님들도 심각하게 좀 고민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 학원 애들도 자퇴하는 애 많아요. 자퇴했다가 그래도 학원은 계속 다녀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 자퇴거든요. 그렇게 하는 애들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는 어떤 여고인데 여기 가까이 있는 학교 아니에요? 그 친구 애들은 맨날 올 때마다 선생님 우리 또 줄었어요, 또 줄었어요, 또 줄었어요 그래. 왜냐면 한 학년이 90 몇 명이에요. 100명이 안 돼요. 네, 그럼 얘는 1등급이 산수가 안 되네. 그죠? 이렇게 되죠. 거기다가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나뉘면 인원수가 다 쪼개지잖아요. 그 얘네는 1등급이 없어요. 네, 그러니 이런 환경이니까 애들이 계속 자퇴를 하죠. 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퇴는 저희 아이한테도 해당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하시고, 그래서 등급제가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2등급이 오늘날에는 대충 1.5등급까지 잡으셔도 돼요. 우리 애가 2등급 나왔다 하더라도 예전으로 1.5등급이구나. 그러니까 칭찬해 주셔야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제다. 요거는 수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중학교 내신을 고등학교 내신을 환산했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이미 고등학교 정해지고 한 거니까 이제 이런 자료도 있더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갈 때 내신 반영 과목이에요. 네, 내신 과목을 전 과목을 다 하는데 서울대. 네,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고, 대부분은 국수 영사과를 학교에 맞게 그 학교에서 원하는 걸로 환산을 하게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국수 영사가 어떻게든 초점을 맞추시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뭐 국수 영사가 아닌 나머지는 5등급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5등급제는 ABCD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완전 밑으로 깔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이제 내신 반영 비율인데, 내신 반영 비율이 예전에는 3학년 올라가서 더 높다는데 지금은 저희 아니에요. 1학년, 2학년 때 거의 다 한가를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고1 때는 공통 과목이란 걸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애들이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2025 교과 개정 교과라고 얘기해요. 교과 개정인데 요거를 갖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중2부터 이제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5 교과 개정인데 이 2015 교과 개정에서는 통합이고 나머지 선택을 나중에 나눠요. 그래서 문이과 뭐 통합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고, 내년에 우리 애들 배워야 되니까 이런 거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죠. 의사소통이 좀 되시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과는 과학, 그 다음 문과는 사회 이렇게 따로 배웠거든요. 1학년 때는 통합사회, 통합과, 그 다음에 낯선 과목 이런 식으로 있죠. 요게 7기 과목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로 본다고 생각하시고, 선택 과목은 고2부터 고3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건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학교마다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런 거 선택 과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얘네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이수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친구들은 뭐 블라인드 처리해서 학교명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외고구나 어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이런 선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시간표 짜여지는 것 따라서. 그래서 일반 선택과 이제 진로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이 이제 등급제, 5등급제 절대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2, 고3은 이렇게 나뉜다. 요게 일반적인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국어 쪽으로는 과목을 조금 자세히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가 더 잘 나와있지. 국어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고1 때 공통국어 말씀드린 거 요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국어는 일반 선택이 있어요.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화. 과목도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머님들이 많은 걸 아셔도 좋지만 많은 걸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거든요. 고3 어머님이 전화 오셨어요. 이 친구 선택이 뭐예요? 엄매의 화자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선택은 이렇게 들어가고 진로 선택은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자기가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중에 뭘 할지 선택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성적에서 그렇게 좌우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5등급제 절대 등급으로 되는 거고 요거 과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요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이제는 제가 국어 쪽으로 넘어가면서 요거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필기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과목 그다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있구나. 진로 선택 막 그렇게 목매달아지 막 아등바등 안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단위수 뭐 단위수는 중학교 때도 뭐 많이 보셨으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기부에 기록되는 비교과, 교과 외 활동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갈수록 미기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소서도 표시됐고 기재되지 않는 것도 많고 글자 수도 제한이 좀 많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예전엔 적었지만 지금은 안 적어요. 그러면 아예 안 하냐? 이거 아니에요. 해서 교과 세특으로 넣어달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 아예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걸 가지고 담당쌤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그건 어머님들이 말씀을 아무리 해봤자 애가 안 움직일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웬만한 애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 믿고 잘 기다리시면 돼요. 네, 근데 나는 엄마 정시갈 거니까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챙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저희들이 잔소리하는 게 낫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들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요 정도예요. 그래서 수능이 이제 대충 어떤 거다라고 이제 조금은 있으실 것 같고 제가 이제 국어 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어 수학은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국어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국어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큰 아이를 키우신 어머님들은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지금 다 너무 젊어 보이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자세히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수능 국어 조금 필기해 주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수능 국어는 45문항에 80분이에요. 80분 동안 이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수능 국어는 일단은 공통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이 있어요. 이 공통 과목은 총 34문제인데 문학하고 독서로 나뉘게 돼요. 독서라는 게 어머님들 아시는 것처럼 비문학이에요. 이렇게 문학 영역은 현대시 지금 현재까지는 제시문이 2개 가와 나 2작품을 갖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 그 다음에 현대소설 그 다음에 고전소설 그 다음에 기타. 근데 전자칠판이 되게 이렇게 진짜 판서같이 쓰여지지 않아요? 네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약간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입력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애들이 되게 가시성이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칠판을 계속 쓰니까 팔이 아프거든요. 근데 지울 때 편해져서 그런 것도 좀 좋아요. 비문학 할 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 그 외에 수필이나 극갈래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필수 이렇게 되고 고전시하고 수필이 많이 묶여요. 네, 고전시와 수필이 많이 묶이고 현대소설하고 최악의 경우는 극이 묶여요. 그러면 현대소설도 지시면 산문이니까 아무래도 글이 길잖아요. 긴데 거기에다가 시나리오 같이 묶이면 최악이죠. 네, 지문이 엄청나게 길죠. 그러면 읽는 데만도 속도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는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 이제 우리가 우리 친구가 독서가 약해요. 그러면 여기 학원에 책 읽기도 하세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독서는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이라고 하면 좋은데 왜 독서란 이름을 썼든지 그것도 조금 이따가 교과 과목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세요. 독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 지문을 얘기해요. 세 지문이 뭐냐면 사회과학 영역. 여기서 과학은 사이언스라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건 경제와 법이에요. 같이 나오진 않아요. 경제 나올 때가 있고 법이 나올 때가 있고 이래요. 경제는 이제 좀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계산하는 게 좀 나오겠죠. 네, 그렇게 나오고 법은 몇 조 몇 항 이런 게 나올 거고 법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저희가 고소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법 진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문과학. 인문과학은 철학. 철학,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철학 중에서도 동양 철학이 어려워요. 뭐 윤리학이라든지 뭐 논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제 역사는 뭐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부분 철학이 많이 나와요. 이거 많이 나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인데 자연과학하고 공학 또는 공학 대신에 기술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합해서 나오는 추세. 예전에 자연과학 따로 공학기술 따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시문이 다 나오면서 자연과학 즉 뭐 예를 들어서 공기순환의 원리에 대한 이론이 나오고 나에서 공학기술 이런 공기순환의 원리를 갖고 히터를 만들었다. 히터의 원리 이런 식으로 좀 나와요. 예, 듣기만 해도 어렵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뭐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렇죠? 여기 소홀히 할 수 없죠. 여기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비문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3개인데 원래는 4개예요. 하나는 독서 방법론하고 관련되는 비문학이 나와요. 근데 얘는 주는 문제예요. 주는 문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문학은 4개긴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크게 고민하는 거는 이렇게 3개. 네, 그래서 얘를 갖고 비문학에 넣어서 얘를 훈련하는 거는 별로 많이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3 카테고리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굉장히 뭐 이런데 자연과학에서는 뭐 양자역학도 나오거든요. 양자역학 고등학교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과 친구들이 배운 게 나오면 문과 친구들은 안 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기반을 두되 살짝 어긋나야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흔히 어머님들이 화작이라고 하세요. 화작.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런 것들을 용어를 익숙하게 아셔야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버벅거리지 않으시게 돼요. 네, 그래서 언어와 매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 과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하면 어머님들 우리 애들은 그냥 언어와 매체를 일단 다 선택하고 본다 라고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 수능에 1등급 컷이 언어와 매체가 84라고 하면 화법과 작문은 1등급 컷이 89예요. 느낌 오세요? 그럼 내가 85를 맞았다. 근데 내가 언매를 선택했다. 그럼 나는 1이 나와요. 근데 화작을 선택했다. 그럼 나는 1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게 어떤 거냐면 흔히 뭐 가탐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잖아요. 그 유불리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여기 선택을 했는데 얘네들이 공통 과목을 보잖아요. 공통 과목에 점수가 높은 집단이 선택 과목을 집어넣어서 환산했을 때 유리하게끔 나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와 매체랑 합법학과 전문 중에서 언어와 매체하는 애들이 뭐 특목고 치고 애들 다 언매거든요. 네네. 상위권은 다 언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매를 선택한 애들이 여기가 맞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얘네들이 높죠. 그럼 얘네들이 유리하게 점수가 환산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유리하면 언어와 매체는 어렵다. 합법과 전문은 쉽다. 그럼 언어와 매체 친구들이 유리하려면 등급을 같게 매기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공통 과목 이렇게 되는데 우리 친구는 화작과 언매와 매체인데 얘는 어머님들 고3 때 선택할 수능 때 선택하는 거예요. 고1, 고2 때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2 뭐 1학기 끝나고 선택한 학교들이 근데 부흥고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부흥고는 올해부터 2학기 때 이 선택으로 가요. 학교가 신경 써주는 거죠. 화작 선택하는 애들, 언매 선택하는 애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화작 선택한 애들 따로 시간표 짜주고 그 안에서 사탐 과탐 따로 다 짜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학교가 없어요. 네, 근데 부흥고가 올해부터는 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가 내년부터 바뀔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껏의 경험치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수능 볼 때 언제든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여.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뭘까 하시면 합법과 작문은 말하기 듣기예요. 그러니까 음성 언어와 관련되는 거예요. 음성 언어. 그래서 말하기 듣기. 말하기 듣기. 자, 요게 합법. 작문은 말 그대로 글쓰기죠. 글짓기. 이렇게. 요게 작문. 이렇게 돼요. 그럼 어머님들 말하기 듣기 문제 내면 어떻겠어요? 문제로 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장문 글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문제로 낸다는 게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합법과 장문은 선행하라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얘는 미리 공부할 필요 없다. 얘는 문해력만 되면 돼요. 물론 여기서 가끔 장난을 많이 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가고 문해력만 되면 되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공부하다 보면 문해력이 늘죠. 독해력이 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이제 매체는 뭐냐면 뭐 요즘에 SNS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뭐 인쇄매체 뭐 이런 것들 얘도 선행할 필요가 없어요. 언어 요게 문법이에요. 문법이 5문제인데 6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매체 하나를 살짝 문법으로 바꾸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얘가 선행을 해야 돼요. 얘가 선행. 그러니까 문법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진짜 어머님들 나중에 중간 기말고사 볼 때 우리 애가 문법에서 많이 틀리는구나 라는 걸 실감하실 수 있어요. 애들이 안 외우죠. 진짜 안 외우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진짜 저희도 학을 때요. 네, 그 정도로 여러 번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법이 진짜 안 돼요, 애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3 때 이제 어떤 어머님들한테는 중3 때 문법을 한번 끝내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내가 선택은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되 내가 미리 우리 애한테 준비시킬 건 문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 독서, 문법 요 3파트로 쫙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게 수능 과목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랑 바탕에서 제가 내신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내신 국어. 학교 국어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 보시면 1학년 때는 공통국어예요. 공통국어. 이 공통국어 안에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문법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학을 문제를 많이 내세요. 문법 아주 좋아하시겠죠. 비문학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위는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순위는 많이 나오는 순위는 문학, 문법, 비문학. 그러다 화작 별로 안 내요. 매체 이번에 매체 문제 나왔던 학교가 양명고, 양명여고밖에 없었어요.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학년 공통국어에 이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돼요. 그 영역 중에서 화법과 작문 4개 뭐 없겠죠. 특별히 언어와 매체 없죠. 언어는 문법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언어와 매체지만 얘를 문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부터 저희가 선택 과목이잖아요. 이 선택 과목이 아까 진로 심화, 진로 선택 과목 빼고요. 네, 그건 저희가 뭐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거 빼고 2학년부터 선택 과목이 대부분 1학기 때는 문학이라는 과목을 하고요. 2학기 때는 독서라는 과목을 해요. 그리고 3학년에 가면 줄일게요. 합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어머님들한테 제가 수능에서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비문학이라고 하지 왜 독서라고 했지?
요거는 교과 과정하고 연계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능이 교과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과목에 여기 문학 있죠. 여기 독서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 독서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작이 있고 여기가 엄매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은 철저히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교육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돼요. 네, 그래서 독서라는 이름을 쓴 거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고등부는 독서는 비문학이구나. 이제 중학교 용어로 따지면 설명문, 논설문이구나.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이렇게 고등학교는 절대 설명문, 논설문이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들은 어떤 추세인가를 또 말씀드릴게요. 1학년 그대로 쓰고요. 2학년 문학은 웬만하면은 다 해요. 네. 인덕원 고등학교는 1학기가 비문학, 2학기가 문학이에요. 참고하시고 웬만한 학교는 1학기 문학을 다 써요. 요거는 문학 교과서가 나오거든요. 그 문학 교과서를 웬만하면 다 써요. 네, 쓰고요. 2학기로 가면 과목은 독서예요. 교과서도 독서를 받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안 써요. 독서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학교는 과천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그 교과서 썩히고 그 교과에서 몇 개만 쓰고 이게 별로 영향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교과 외에 프린트를 줘서 그걸로 시험을 봐요. 부교재를 만든다거나. 인덕원고는 부교재가 따로 나가요. 물론 배경고는 1학년 때부터 다 부교재예요.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희가 교과서를 갖고 진짜 진도로 나가는 거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흔들렸죠. 3학년 가면 1학기 때 화작이란 과목이 있어요. 2학기 때 엄매란 과목이 있어요. 이거 절대 수업 안 해요. 3학년 가면 EBS 연계교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EBS 연계교재라는 게 이제 물론 이 친구들이 고3이 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EBS 연계교재가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라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얘는 별로 공부할 것도 없는데 우리 학교에서 얘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요 과목이지만 이 과목을 안 하고 수능과 수능 완성을 수업을 해요. 네, 근데 양명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 때를 화법과 작문을 하거든요. 양명고등학교는 1학기가 문학, 2학기가 엄매예요. 부은고도 선택 과목으로 나니까 2학기가 엄매죠.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1학기 때부터 너 문법 신경 써야 돼. 1학기 때 문법 끝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학원은 그쪽 학원은 이제 뭐 이렇게 4분기 분기별로 이렇게 다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기는 1학기 내내 문법이 없었어요. 얘네가 2학기 문법이다 그 학원. 그럼 그 학원 다니다 온 친구들은 문법이 펑크 나 있어요. 네, 장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세 가지 영역을 항상 같이 가는 게 그 이유예요. 네,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써먹으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EBS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 양명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1기가 화법과 작문이에요. 화법과 작문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없다고 했는데 얘네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수업을 해요. 화법과 작문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진짜 제가 맨날 야 엄마들한테 좀 말 좀 해. 저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공통국어, 그 다음 1학기 문화 이렇게가 되고 나머지는 조금 융통성 있게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하는 국어예요. 네, 그러면 내신에서도 보시면 문학, 문법, 비문학이죠. 그 다음 수능에서 어떻게 보면 문학, 비문학, 문법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있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까지 수능 국어 이해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요걸 바탕으로 저희 학원의 이제 시스템을 이제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시스템 수업하고 과외식의 개별 수업을 하는데 뭐 너무 좋은 말만 갖다 붙였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좀 이렇게 그래야 PR이 되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십 년간 고수한 게 주 1회 3시간 수업의 정원이 8명을 고수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안 그러는데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크고도 하고 하니까 8명보다 밑에 6명이에요.
그럼 6명이 앉아있는데 한두 명 결석해요. 그럼 분위기가 다운이 돼요. 쌤 진은하게 애매하지 않아 놀아요. 막 이래요. 네, 그 다음에 애들은 친구들끼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위기 쓱 파악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10명만 가도 저희가 한 번씩 다 체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봤을 때는 8명이 요런 느낌으로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8명 수업을 해요. 그래서 주 1회 8명 수업은 정규 수업.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칠판. 저희가 학원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강의실마다 다 전자칠판이에요. 네, 제가 좀 돈 좀 썼어요. 네, 그래서 전자칠판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 눈높이에 맞죠. 요즘 친구들도 패드로 수업해요, 어머님. 네, 패드로. 학교에서도 자료를 파일로 다 줘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패드 수업한다고 어머님들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집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패드로 다 하니까 너가 좀 될 때는 집필로 좀 해라, 뭐 이렇게 좀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전자칠판을 활용한 디지털형 수업. 근데 저희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업하는 건 필기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PPT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네, PPT로. 그럼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따까따까 넘기시잖아요. 그럼 애들이 나 못 필기하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그거 필기 다 하거든요. 사진 다 찍고. 네, 물론 파일로 선생님들이 주시지만, 그래서 그걸 받들어 공부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필기 같은 거 하질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필기를 다 하죠. 그래서 꼼꼼히 판사를 다 아날로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복습을 많이 하도록 하고, 저희 학원 교재를 보면 맨 앞에 숙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친구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숙제표 이렇게 있고 여기 OX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야 뭐 숙제 다 했어? 그럼 친구들이 뭐 대부분 다 했단 말이야 이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학교 왔을 때 슬쩍 보시면 이 앞에 OX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숙제했니? 하면서 딱딱딱 검사를 받아요. 근데 우리 애는 웬일인지 지난주에 체크가 안 돼 있다. 그런 거면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안 왔다. 안 왔으니까 안 돼 있겠죠. 두 번째는 늦게 왔다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너무 이쁜 게 뭐냐면, 저희 학원이 뭐 11시부터 11시 수업이다. 그러면 10시 50분에 오는 애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5분 전에 잘 안 와요. 근데 11시 되기 1, 2분 전에 후다닥 다 와요. 진짜 칼 같아요. 너무, 저는 그게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5분만 늦었어요, 얘가. 그러면 오면서 쭈뼛쭈뼛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미 수업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5분, 10분 늦었다. 그럼 제가 애들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가서 숙제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각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신 때는 숙제가 2번씩 나가서 2번 검사하거든요. 클리닉 때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정규로 해서 진로 나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개별 관리 수업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만든 저희 학원에 특화된 건데, 뭐 다른 데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엉덩이 힘 키우는 클리닉이라고 일반적으로 엉클이라고 얘기해요. 이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제가 막 걸어다니다가 문득 생각을 딱 했어요. 엉덩이 힘이 중요하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고, 저희만의 이제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다른 데서는 클리닉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영클이라고 참여를 시킨 이유가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하세요. 네, 다른 데는 자선을 따르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가르치 선생님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파악이 좀 더 쉽고, 이 친구도 선생님에 대해서 뭐 개별 질문할 수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1시간 30분씩 저희가 5명 내지 6명으로 팀을 짜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가 되면 학생들하고 의논해서 시간을 다 짜거든요. 네, 다 짜고 이렇게 되는데 몰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어쩔 수가 없죠. 애들이 시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급적으로 분산을 시키려고 여기 팀 많으니까 다른 날로 가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하시면 이제 어머님들이 왜 클리닉 수업 시간 얘기 안 해줘? 이러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애들하고 의논해서 딱 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이제 숙제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약식 모고를 풀어요. 약식 모고가 12문제짜리예요. 요걸 20분 안에 풀어요. 풀고 채점을 해요. 그러면 애들은 답을 몰라요. 저희가 채점하니까. 그러면 애들은 그 자리에서 이걸 고쳐요. 고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궁금해하시니까 실현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다 풀었, 고쳤으면 고친 순서대로 갖고 와.
그럼 애들이 여기 갖고 와요. 의자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면서 너 1번에 왜 틀렸어? 그래서 1번 이제 저희가 답을 지우지 말라 그러거든요. 1번, 3번을 고치면 1번 그냥 지우지 말고 X에 넣고 3번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 3번 맞았네? 이건 왜 맞은 것 같아? 그리고 너 1번 이거 왜 했어?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단어예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단어에 대해 오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요만한 포스트잇이 있어요. 포스트잇으로 그 문제 밑에다가 딱 적어줘요. 단어 오해하지 말자. 네, 이거 답을 찾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접근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 너무 빨리 읽어서요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천천히 읽자 뭐 이런 습관 있죠. 이런 것들을 필적에 이렇게 포스트잇에다 붙여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식 모고를 하고 요거에다 필요해. 그러면 한 3, 40분이 지나거든요. 근데 진짜 조금 힘든 친구들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어요. 네, 너무 느린 친구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말에 수업했던 내용을 갖고 테스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별로 따로 어떤 친구는 비문학을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별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 안에서 거의 다 끝나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신할 때는 내신 선행을 해요. 네, 내신을 하는데 내신을 이따 말씀드리겠죠. 6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6주를 할 때 내신할 때는 내신을 갖고 하기 때문에 내신할 때는 애들이 와서 자기가 궁금한 거 질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애들이 질문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수업 중에 질문은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이 안 하잖아요. 수업 후는 애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연달아서 수업이 있어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수업 후에 30분 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살짝 봐도 돼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그래요. 내신할 때는 질문 있는 친구들 먼저 손들어. 그러면 따다다닥 손들어요. 그러면 이제 오는 순서대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질문을 딱딱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 수업 안에 애들이 최소한 저한테 한 번이나 두 번은 개인별로 왔다 가게 이렇게 저희가 뭐 1대1로 진짜 1시간 반을 과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한테 한두 번씩 왔다 가게끔 그냥 자습만 하고 가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엉클에 대해서 이해가 좀 많이 되셨을까요? 네네. 이런 거다라고 보시고요. 오히려 정규 수업보다 엉클이 더 머리 터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애들이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막 받아야 되고 국어 문제는 정답이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설득시켜야 돼요. 이 친구가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있거든요.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저희가 찔러줘야 돼요. 너 이해 안 되지. 근데 그래서 좀 몇 마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려면 머리가 엉클 시간이 더 아파요 저희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반 국어학원은 수업 내용이 평상시에는 수능을 해요. 평상시에는 수능 영역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는 6주가 나가요. 일반적으로 거의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1단계를 저희가 1월에서 3월로 특별히 따로 잡은 이유가 예비고일애들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잡은 거예요. 보통 때는 수능이고 내신이고 뭐하러 단기를 잡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저희가 특별하게 공을 들이려고 해서 1월부터 3월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내신 중간고사가 5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펼쳐져 있어요. 네, 그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조금 빨라져서 어린이날 쉬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럼 저희가 3월 셋째 주 하면 넷째 주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를 잡았어요. 지금 뭐 저희가 12월 거 설명드리는 모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월 거를 설명드리면 그래서 요때는 우리 애가 처음 하니까 수능해야죠. 네, 수능해야죠. 네, 수능도 하는데 그러나 포커스는 내신에 있다. 네, 대놓고 내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뭐 저희 중등부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중등부의 국어랑 고등부의 국어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처음 하는 친구 더 낯설게 많이 느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부의 내신에 초점을 맞춰서 내신에 잘할 수 있게끔 더욱더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걸로 저희가 포커스를 좀 삼아요. 그렇다고 수능이 아예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공부는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문학, 비문학, 문법 다 들어갔죠. 문학, 비문학, 문법 거기에다가 2단계 애들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시조 이렇게 돼요.
일단은 문학부터 말씀드릴게요. 문학의 기본 개념을 익힌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머님들 어디 상담 가면 어머 이 친구 문학 개념이 약해요 뭐 이래요. 근데 이거를 이 얘기를 나중에 가서도 들으면 그 학원이 무능한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제일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집중력이 약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죠. 할 수 없는 게 문학 개념이에요. 이 문학 개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성상지가. 어머님들 기억나세요? 예전에는 이런 개념 안 썼어요. 그냥 의성어휘태예요.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산, 통사구조의 반복. 학원 다녔던 친구들도 몰라요. 이런 거. 고등학교식 요거로 그냥 조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장의 통사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문학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학 개념은 일단 이렇게 하죠. 저희 학원 중등부 다닌 친구들은 문학 개념을 많이 써요. 그 친구들은 또 지루할 수는 있지만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또 얘기해 주는 거랑 좀 포커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갖고 한다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만 딱딱하고 또 이거를 작품에서 이제 연결시킬게. 그러면 문학 개념을 익히면서 저희가 작품에 연결시키는데 이 작품이 주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작품을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또 이따 교재를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 외에 나머지 영역은 다른 이렇게 교과 외의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식 사고력 훈련 이런 거에서 연기 작품까지 같이 익히게끔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문학을 하긴 하지만 이 문학이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 중점적으로 하고 올해는 또 특히 신경 쓴 게 내신의 요즘 추세가 있어요. 이 추세를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위의 작품에 나오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맞는 작품을 골라라 하면서 선지에 저희가 이런 걸 제시문이라고 하고 1번에 오다 선지 이걸 선지라고 하거든요. 이 선지에 시나 시조를 막 내요. 가르쳐주지 않은 거. 그럼 애들이 요거를 갖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이제 거의 다 틀리는 거죠. 네, 막막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가는 교재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시조만 따로 들어가는 건 시조가 수능에 그렇게 많이 나오냐 아니에요. 연시조가 많이 나오지 저희가 하는 단시조도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시험에 선지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특히 뭐 양명여고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동안고, 부은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물론 시조만이 아니라 현대시도 많이 나오는데 현대시는 그래도 현대어니까 접근이라도 하는데 시조는 옛날 말이니까 접근을 아예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시조를 좀 특화시켜서 많이 훈련을 시켜요. 어차피 요거는 고전 시간에 들어가니까 수능의 영역에 도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인데 비문학은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데 비문학은 저희가 교재를 이번에 이제 새롭게 만든 게 주 3일이에요. 월수금 이렇게 풀게끔. 그래서 비문학은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4단계 틀에 맞춰서 비문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비문학은 수업 시간에는 정규로는 안 들어가요. 저희가 원래 비문학까지 정규로 다 들어갔는데 당장 내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학 그다지 쓸모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문학, 시조 문법의 비중은 조금 늘리고 대신 비문학은 클리닉 때 개인별로 봐줄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영양가가 있어요, 진짜. 저희는 양심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수능에 나오는 영역이 있는데 당장은 내신에 나오는 영역, 내신에 나오는 영역의 의문변도, 그 다음 한글 맞춤법, 그 다음 문법 요소, 그 다음 중세 국어 이런 영역이거든요. 그 네 가지 영역 모든 출판사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영역은 이렇게 4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저기 학원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학원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학원 교재는 일단은 파일로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책은 총 2권이 될 건데 한 권은 와서 쓰는 약식 모의고사 그거랑 이제 독서풀이 요게 들어가는 거고요. 비문학이 들어가는 거고 한 권은 이제 요거 그래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에 대한 개념, 화자가 뭐고
이런 식으로 개념은 핵심만 들어가요. 그래서 짧게 들어가요. 개념 쭉 하고 작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개념 2페이지 그리고 그거 갖고 뒤에 작품. 왜냐면 개념만 들어가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공강학적 심상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공강학적 심상이 나왔다 하면 학교에서 반드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요런 작품들 중에서 진달래꽃 가는 게 진달래꽃 이제 교과서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특화되게 만든 거예요. 요거는 진달래꽃이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교과서에서 나오는 느낌대로 서술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부 작품하고 연계되게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거를 숙제로 풀어보라고. 진달래꽃 저희하고 수업하고 집에 가서 또 숙제를 해갖고 오라고. 그럼 이렇게 할 때 얘네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특화돼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실성보다 그럼 이렇게 외부 작품 하는 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두 문제는 꼭 있어요. 그럼 한두 문제에서 맞춰야지 상위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시, 자화상 이러면 자화상이 이제 신성고등학교 거거든요. 그래서 자화상에 대한 추가 문제.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수능식으로 딱 편집하고 내신에 들어가는 건 추가 문제.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광야절정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천지박이고 동안고 뭐 이런 친구들. 그래서 광야하고 관련되는 또 문제. 내신 스타일의 문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문학교재가 다 끝나고요. 문학교재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조만 관련돼서 5회. 시조 5회. 어차피 얘도 푸시면 외부 지문하고 막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외부 지문 자꾸 노출되고 묻는 거 자꾸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시조 5회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시조 뒤에는 이렇게 주제별 시조라고 있어요. 주제별 시조. 그래서 시조를 주제로 쭉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황진의 동짓달 기나긴 밤 나왔다. 그럼 그 연정가거든요. 그럼 연정가 쫙 찾아서 이게 연정가구나.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우국충전 다 와닿으시잖아요. 연kun가 와닿으실 거고 절의가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몰라요. 절의, 지조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했던 단어인데 애들이 의외로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어려워요. 네, 일반적으로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걸 모르는구나. 이런 거를 저희가 캐치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애들이 모를까 그랬더니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깨달은 거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21세기에 무슨 절이고 지조예요. 애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어렵니 이 시조가. 저는 이제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나한테 와닿지 않아. 국어가 얘들한테는 그런 과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야 이해돼 안 돼 이렇게 안 물어보고 받아들여지니 와닿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국어는 지식을 전달하는 과목이 아니라 설득을 하는 과목을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어려워요. 애들한테 말을 막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시조, 주제별 시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문법 교재. 이제 문법 교재도 연습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예문. 요건 이제 마더통 교재 뭐 이런 거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학원은 거의 다 국어는 다 편집합니다. 정동민도 편집해요. 네, 새로 만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기출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입맛에 맞게 여러 권을 갖고 계속 작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쓰게끔 문법만 편집한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문법은 요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한 권이 지금 보신 것처럼 문학, 문법, 시조 요거 한 권.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권이 비문학 교재를 좀 보여드릴게요. 비문학 교재를 보여드리면 이제 비문학 교재도 저희가 애들이 왜 요거는 수업을 하기보다는 수업을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어쩌다가 요거는 설명해 줘야지 하면은 수업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1주차 월요일날 하나, 수요일날 하나, 금요일날 하나. 2학년은 2개씩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1학년은 이제 하나씩만 해서 월수금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시면 인문 여기 월요일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제한 시간 3분 30초예요. 그래서 1단계가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자 나는 5분 10초 1월 3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머님들도 한번 이렇게 진짜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다 느껴지시는지 한번 봐주세요. 2단계 밑줄 치면서 요약하고 요약을 꼼꼼히 했으니까 아 맞아 나 아까 이거 여기 보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을 바꾸는 거예요. 네, 답 바꿀 때는 원래 답을 지우지 말라고 얘기해줘요. 네, 그렇게 답을 바꾸고 그 다음에 3단계 구조도 네, 1분 다음에 이런 얘기 나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가로높이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4단계는 내가 선제 근거를 찾는 거예요. 1번 왜 틀렸는지 이렇게 솔직히 나중에 가면 이거 별로 안 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훈련하려고 일부러 하거든요. 이렇게 꼼꼼히 하고 나면 애들이 웬만하면 답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문학을 저희가 따로 완전히 수업을 안 하는 거고 가끔 이 집은 어려우니까 요거 해야 돼. 이번에는 요거에서 어떻게 제시어 찾는 건지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이럴 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많이 합니다. 얘네 1월에서 3월까지만 저희가 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권. 네, 교재는 아마 좀 굉장히 알차일 거라고 저희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지를 보여드리는 작업을 할게요. 기출시험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부은고 있으셨나요? 오늘 평촌고 있으셨죠? 네, 평촌고를 말씀드리면 일단 평촌고는 창비출판사인데 교과서를 안 써요. 올해까지 현재 기준이에요. 네? 교과서를 안 쓰고 평촌고는 자신 이렇게 뭐 프린트나 뭐 이런 거 막 들어가는데 평촌고 친구들은 평촌고의 가장 큰 특징은 1학년 내내 문법 전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게 1학년 교과서는 4가지 영역이 나오잖아요. 그럼 수능에 나오는 전범위가 다 나와요. 그래서 문법 선행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보시고 매번 시험 볼 때 문학, 비문학 요게 조금씩 나오게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평촌고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것 찍은 저것 찍고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애들이 연속되게 어떻게 막 공부할 만한 교재가 특별히 없어요. 그게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평촌고는 특징이 문법 전범이다. 문법을 미리 좀 하고 있어야 된다. 네, 특히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뒷부분까지 좀 해주는 게 좀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촌고를 좀 보시면 이게 뭐 고전 소설이거든요. 학교 내신인데 엄청 길죠, 어머니? 그래서 주의하실 게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는 5장이에요. 중학교 때도 4장에서 그 글씨 커요. 고등학교 때 작게 5장. 고등학교 국어 시험에서 시간 남는다는 애들 거의 없어요. 네, 내신도 시간 모자라서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럼 이제 어머님이 딱 보세요. 기억에 드러난 최랑의 내면심이와 가장 유사한 거. 이게 지금 보시면 시조죠. 네, 시조죠. 그러면 이거는 산문이고 얘는 운문이에요. 아니 여기서 최랑의 내면심리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애들은 대부분 슬퍼. 그럼 1에서 5까지 슬픈 걸 골라요. 그럼 답이 2개, 3개 남죠.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상황으로 봐야 돼. 왜 슬픈지. 이별 때문에 슬퍼요. 네, 그럼 이별하면 이별 전인지 이별 후인지도 골라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쩌다 나오면 그거에서 애들이 다 틀리니까 그런 걸 건지라고 학원을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촌고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촌고는 꼼꼼하게 챙겨주는 친구들이 좋아요. 자료도 많이 갖다 주고 자료가 찔끔찔끔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그 친구들이 꿀특강 문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학교에서 그거를 복사해줘요. 그럼 저희는 이 책이 과연 무엇일까 찾아가지고 저희는 다 칼라 복사거든요.
원본 찾아서 칼라로 다 복사해주죠. 학교보다 저희가 더 빨리 나가요. 근데 그 꿀특강 문법이 단정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파일이 있었게 망정이지 시중에서도 구할 수 없었던 책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해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학교가 또 아까 양명고는 안 넣었는데 양명고는 지학사 출판사인데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다 교과서만 아주 충실히 써요. 양명고 교과서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한 단어도 안 빼요. 충실히 써요. 작년 같은 경우 100점 맞아도 3등급 나올 때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올해는 좀 어려웠어요. 올해는 2학년, 1학년 공이 다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2학년 애들 양명고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4등급 친구였거든요. 근데 시험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얘네들한테 이제 그때 코드가 맞은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전체가 다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신나고 우리는 내신만 해야 돼 막 이런 적도 있고 양명고가 그래서 올해부터 어려웠어요. 작년부터 조금 어려웠다가 올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양명고 1학년이 올해도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저희 학원에는 100점 3번 100점 맞았어요. 네, 블로그에 제가 올렸거든요. 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양명고는 문제도 노멀한데 예전보다는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좀 쉽다. 그래서 너무 쉬워지면은 친구들이 뭐냐면 의욕이 없어지죠. 난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쟤는 맨날 노는데 한 개 틀렸어. 등급이 난 3, 쟤 4.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시험은 어려운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양명여고를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명여고는 지학사 출판사인데 이제 양명여고 같은 경우가 이거거든요. 외부 지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거 6번에서 외부 지문 연결시켜서 나왔죠. 그 다음에 9번에서 보이시죠? 시조 나왔죠. 그 다음에 11번에서 현대시 12번에서 이거. 네. 그래서 애들이 화가 나서 외부 지문을 세워봤대요. 75개래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걸 추세를 아니까 고전시가 먼저 열심히 공부시키고 외부시 엄청나게 해주죠. 네, 그리고 한자성어는 사자성어는 수능에 빠졌어요. 근데 각 학교마다 제가 대충 보니까 한 50% 학교가 내더라고요. 안 가르쳐준 걸 내요. 안 가르쳐주고 신성고는 한자성어를 가끔 툭툭 던져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친구들은 모르죠. 저희가 뭐 언감생심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모르죠. 요즘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때 사자성어도 좀 시키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양명여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흥고를 좀 보여드릴게요. 부흥고의 특징은 교과서를 쓰는데 부흥고는 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으세요. 국어에 대한 프라이드가. 물론 5년이면 바뀌니까 어쩔지 몰라서 이제 올해 쉬었기 때문에 조금 그 추세가 아닌가 뭐 이러는데 어쨌든 부흥고는 국어 문제도 좋고 이렇게 되고 국어만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 60% 교과 외가 40% 정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문제는 수능 스타일로 굉장히 잘 내시는 편인데 올해는 조금 노멀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원래 이제 부흥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 과목 평균이 50점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쉬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흥고는 교과 외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머님들 이게 내신 시험이에요. 내신 시험에 가와 나의 서술 방법에 대해서 가나 계속 비교거든요. 단답식으로 떨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국어를 어렵겠구나 이제 이해하시면서 다독거려 주세요. 넌 이것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네, 요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이렇게 외부 지문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제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들어가고요. 네,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거니까 애들이 굉장히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봐드리려고 했었던 게 지금 나오면 봐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흥고는 교과 외가 들어가고 국어가 이제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성고 있으셨을까요? 네, 우성고. 우성고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서를 아예 안 써요.
네네. 교과서 안 쓰는 학교가 그렇게 더 고마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서를 쓰면 애들이 내신 때 공부할 게 많잖아요. 막 그거라도 파는데 뭐 오늘 가서 시험 찍어주고 다음 주 시험지 또 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고는 원래 지학사예요. 그래서 지학사에서 교과서를 일부를 발췌하기도 하고 다른 출판사가 발췌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프린트를 줘요. 프린트. 네, 그래서 국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일부랑 거기에 관련되는 모의고사 같이 줘요. 그래서 프린트로 줘요. 그래서 이제 뭐 B4로 대부분 주거든요. B4로 A4로 줄 때도 있어요. 거의 B4로 해서 이렇게 주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그때그때 스피드하게 문제를 쫙쫙 만들어서 이제 애들하고 수업하게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프린트로 주니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니까 미리 내실 때 미리 예습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죠. 네네. 이렇게 되고 모의고사는 사실 연계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문제가 그다지 많지는 않게 되고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영속성 있는 공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가 배려를 좀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외부 교재 나가는 학교들이 조금 안 좋은 게 이제 배경고. 배경고는 자체 교재예요. 자체 교재로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배경고 애들이 1학년 때 문법이 안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변도 중세국어. 대구학교는 중세국어 1학년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배경고는 부교재였으니까 1학년 때 중세국어 안 들어가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빠지는 구멍이 조금 있게 되고 배경고는 1학년, 2학년 때 다 자체 교재, 우선고 1학년, 2학년 때 다 교과서 안 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학년 올라가면 범위 장난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고가 이제 국어,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문제 수준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물어볼 만한 거 물어보는 요것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죠. 배경고도 그래요. 배경고 국어 어렵다고 소문났는데 막상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작품수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우선고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학원의 힘이 필요해요. 얘네들이 직접 이 많은 작품을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범위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다 만들어서 쫙 주죠. 그래서 시험 때는 이제 제가 뭐 거의 6주 정도 동안은 시험 문제 만드냐고 아침부터 계속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학교 있으실까요? 학교 또 궁금하신 거? 이게 얘기 안 나온 학교 있을까요? 뭐 동안고가 아까 있었나? 네, 동안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조금 그래도 저 괜찮았고 네, 요런 느낌으로 가고요. 동안고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요거에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동안고가 이제 동안고도 국어 문제를 좀 잘 내거든요. 수능 스타일로. 제가 모의고사 시험지는 아니지만 수능 스타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이걸 좀 띄웠어요. 저희가 이제 선지인데 이거는 수능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에서 선지가 5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한테 5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수미상관의 기법과 변주를 통해 요거는 본문에서 있는지 찾는 거예요. 요게 표현 방법이에요. 표현 방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안정된 구조를 취하고 있는지 이 표현 방법에 따른 표현 효과예요. 이거는. 그러면 성미 급한 친구들은 수미상관 기법 있어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이 보셔도 이게 중요하겠어요? 뒤에 게 중요하겠어요? 뒤에 게 중요하겠죠. 이건 있으면 찾으면 그만인데 이런 효과까지 있을지 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보기에는 5가지지만 합하면 10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능에서 문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표현 방법과 표현 효과. 그러니까 어머니들 좀 생각하셨다가 이 친구 틀릴 때 야 엄마 보기엔 너 표현 효과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애들도 우리 엄마 멋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수능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리고 내신인데 외부 지문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나오죠. 요건 뭐 미리 얘기해주는 지문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툭 나오는 거예요. 부은 거는 가끔가다 도대체 이 시를 어디서 찾아내서 내셨니? 이럴 정도로 이렇게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으셔서 좀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학교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학교나 학교 뭐 다른 학교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좀 했고 오늘도 거의 겹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 조금 신성고
예, 신성고는 국어가 막 그렇게 수능 스타일로 어렵진 않아요. 문법을 좀 이렇게 내야 돼? 이런 거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걸 왜 내지?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 갖고 장난을 좀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굳이 이런 걸 물어봐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신성고 국어 문제가 거의 다 그래요. 거의 이런 것까지 왜 물어봐야 돼? 이렇게. 근데 국어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100점 맞을 때 1등급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약간 난이도가 좀 있게 그렇게 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교과서, 예전에 교과서만 다 거의 다 썼는데 지금 교과서에다가 꼭 2작품 내지 3작품을 교과 외를 꼭 줘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내요. 네, 그렇게 돼요. 자, 신성고는 트릭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른 것도 있으실까요? 시간이 저기 뭐 오래 걸리고 좀 어제도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저희 학원하고 관련된 저희가 이제 수업료 같은 거를 좀 현실적이니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신 김에 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중등부인데 이제 고등부로 가면 수업료는 30만 원이 되고요. 클리닉은 어차피 저희가 무료로 보충으로 들어간 거니까 클리닉 안 한다 해서 수업료가 바뀌진 않아요.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내년 1월 6일, 7일이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고등부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고등부 선생님들은 3시간 수업에 1시간 반씩 돼요. 1시간 반씩. 그러니까 제가 3시간을 다 하면 애들도 힘들고 저도 힘드니까 지치잖아요. 나 1시간 반은 반으로 가니까 애들도 지치지 않고 저희도 지치지 않고 긴장 연습이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역별로 나눠서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1월 6일, 7일부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중등부 때 계셨던 어머님들은 수업료를 요 정도까지 미리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거나 날짜가 큰 일이 없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해드리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로 좀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엉클은 1월 첫째 주부터 들어가 버리면 애들이 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머릿속에는 진짜 그렇거든요. 수학, 영어, 내가 국어까지 해? 이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국어를 할 때 1, 2주 동안은 좀 저희가 정신교육도 좀 시키고 친해지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늦어도 1월 3주 정도. 네, 그리고 이것도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수학, 조충 다 가르치잖아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3주 요럴 때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하게 될 때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시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거고 시간표는 애들하고 저희하고 짜거든요. 그래서 즉석에서 따다다다닥 짜게 돼요. 네, 그래서 고등부로 가면 저희하고 애들하고 소통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시험 끝나면 일일이 상담 같은 거는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안 한다고 못 박은 건 아니고요. 왜냐면 저희가 애들하고 시험 끝나면 20분, 30분씩 개별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 일지 보면은 쫙 빼곡히 적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말 때도 이걸 보고 야 너 중간고사 때 어땠어? 너랑 나랑 어떤 얘기를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 어머님들도 아시죠? 특별히 할 얘기 많이 없다는 거. 왜냐면 요즘 애들이 다 각쥐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학원에서 전화 오는 건 진짜 문제 있는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꼭꼭 문자를 드려요. 상담 원하시는 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면 저희가 전화 드리고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엉터는 3주 이렇게 들어가 쭉쭉쭉 가다가 3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내신 대비 6주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 말고 저희가 저희가 그럼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은 회차가 아니고 날짜예요. 우리가 6일날 시작했다. 그러면 2월 5일까지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4주가 될 때도 있고 5주가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6월 6일 평균충일이 토요일이다. 저희는 빨간 날은 안 쉬어요. 왜냐면 국어학원에서 빨간 날 쉬어버리면 이 친구는 2주를 놀게 되죠. 국어를요. 그래서 빨간 날 안 쉬고 대신 명절 당일은 쉬어요. 주말에. 그래서 이제 그게 추석, 그 다음에 신정, 부정 이렇게 되겠죠. 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두 번이니까 그렇게 빠지는 건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4회 5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애가 오늘 빠졌다. 그래서 수업열 1회차가 절대 없어요, 오늘. 근데 뭐 피치 못할 사정, 이제 뭐 코로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가거나, 뭐 몇 주 연속 이런 건 충분히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안 해요. 그러면 보충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진짜 보충 수업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애들하고 시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보충은 어차피 횟수가 이렇게 돼 보충은 안 해요. 근데 보충을 안 했는 대신 저희가 영상을 녹화해서 해서 주기도 하고 클리닉 시간에 오면 전에 했던 거를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양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충을 빠졌는데 보충 안 해준다고 해서 어머님들한테 컴플레인 받은 적은 없어요. 물론 뭐 컴플레인 할 김에 그만두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랬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빠졌을 때 횟수 차감은 안 되고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 진짜 무리는 없게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해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리닉 시간에 정 안 되면 조금 더 남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주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횟수제가 아니고 그냥 날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새로 오시는 분들은 6일, 7일이 6일 또는 7일이 되니까 일괄적으로 딱 이렇게 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은 다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어머님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지 저희가 이제 제가 한 학생 한 명 한 명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솔직히 여깁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제 보이는 가능성은 누구나 다 키울 수 있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생님들이 다 하시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제가 장담하건데 어디다 내놔도 베테랑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신을 준비를 막 동안고다 이런 데는 계속 프린트로 나오거든요. 그럼 프린트가 수요일 날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말 수업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게 지금 바로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자료를 따다닥 만들고 선생님들은 그거를 바로 수업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돼요. 그거는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 뭐 고등부에서 10년 이상은 하셨고 뭐 이런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좀 바뀌지 않는 체제를 하려고는 노력은 해요. 네, 그게 이제 뭐 이사 뭐 이런 것들 만들 때는 있는데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는 하고요. 네. 좀 질문 있으신 분 얘기해 주세요. 네. 시간표가요. 일단은 저희는 모든 시간이 똑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11시부터 2시. 여기는 30분에서 점심을 먹어요. 여기를 건드려 주시면 저희는 힘들어요. 30분 식사를 진짜 후다닥 하거든요. 네, 그리고 2시 반에서 5시 반에 요즘 선생님들은 이런 걸 챙겨 드려야 되거든요. 2시 반, 5시 반까지 또 수업 30분 텀. 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애들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하고요. 6시부터 9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이 다 있는데 매년 모든 학년이 모든 타임을 다 열어드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확정돼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팀은 토요일 6시부터 9시. 근데 이제 지금 12월 동안 한 5시 반이에요. 중등 프로그램인데 일요일날 11시부터 2시, 2시 반부터 5시 반. 여기는 확정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님이 여기 좋으셨을까 모르겠는데 어떤 어머님이 여기 안 들어가요. 저는 뭐 일요일날 6시 타임을 좀 해주세요. 그럼 일요일 6시 타임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어머님 한 분밖에 안 돼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캔슬이 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그냥 되는 대로 다 열어놓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원하는 시간을 2개 정도를 만약 여기 없다. 그럼 원하는 시간 2개 정도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혼자 수업하면 이 친구가 싫어요. 저희보다. 그러니까 2~3명이 몰릴 수 있게 저희가 시간표를 짤 수 있게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돼요. 네, 시간표는 이해되시죠? 여기는 확정. 여기 타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이 있다. 난 이 시간밖에 안 돼.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조금 융통성 있게 요 2시간 좀 될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면 제가 시간표 짜기가 훨씬 편하죠.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혹시 네. 이게 시간표 이름 다 수업이 똑같잖아요. 네, 똑같아요. 중등부에서 그때 네, 맞아요. 있거나 네, 맞아요. 그랬을 때 빠지면 네네. 다음 타임에 네, 맞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라 11시 수업이다. 네. 그러면은 얘가 안 된다. 일요일 11시 타임으로 옮긴다. 네. 저희가 웬만하면 그걸 위해서 진도를 맞춰놔요.
네, 진도를 맞춰놓거든요. 그럼 그렇게 옮겨도 돼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네. 옮기는 거. 네, 맞아요. 뭐, 일시적으로. 뭐 코로나 걸려서 네, 막 맞아요. 때 네, 일시적으로. 네, 네, 여행 간다 그럼 일요일 날 와도 되고 음. 이렇게 일시적으로 바꾸는 거 가능하세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선생님은 달라요. 아. 네, 그건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뭐 내신할 때는 선생님이 또 섞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애들이 접해두는 것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은 그냥 어느 선생님하고 해도 습관이 다 돼 있어. 네, 네, 네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서 다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엉클도 이 선생님 했다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왜냐면 일부러 가끔씩 바꿔주거든요. 네, 선생님마다 타입이 좀 다르니까. 네, 그렇게 되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시간을 이제 좀 여유 있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표 짜기가 좋고 이제 지금 12월에 진행되고 있는 팀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1월에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표를 좀 알려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내신할 때는 학기별로 나눠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시간대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프죠. 다 시간표를 받아서 다 짜요. 네, 그래서 수시로 연락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너 이거 바꿔줄 수 있니? 어머님 이거 혹시 변동이 돼요? 막 이래요. 이제 어머님들이 거기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말아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표가 빨리 나오면 이제 그 세팅 딱딱딱 해놓고 이러는데 진짜 이제껏 진짜 하늘이 도우셔서 그런지 시간표가 안 나온 적은 없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은 거다. 근데 얘네들 다 된다. 하병 안 된다. 근데 저희 학원 애인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럼 얘는 이제 혼자 따로 그렇게라도 하죠. 네. 그래서 시간표는 어쨌든 이제 짜는데 어머니들 입장에서 정규 시간하고 내신하고 달라져. 근데 그건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그건 양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야 오늘 올 수 있니?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소수인 학교인데 한 명인 학교를 잡아줬는데 얘가 오늘 못 와요. 그러면 저희는 다른 친구라도 부르고 싶죠. 그럼 되는 애들 와갖고 또 공부시키고 이렇게도 하기도 해요. 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범위 많은 학교는 이제 클리닉 수업하고 정규 수업이 있는데 범위 많은 학교는 이걸로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밤 10시 반 이후에 줌 수업을 해요. 또 저희가. 그 범위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진짜 범위 많은 1학기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은 좀 외곽에 사시니까 좀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까지 수업하고 집에 빨리 가서 10시 40분부터 줌 수업 매일 하고 이러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자습하는 것도 해요. 근데 애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갖고 포기했어요. 그렇게 돼. 이게 만약 수학에서 한다 그럼 애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국어로는 그 정도까지 애들이 안 내는 수가 안 져요. 네, 그래서 1시간 30분, 1시간 30분이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게 지금 뭐 문학, 비문학이에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1학년은 문학, 그 다음에 한 타임은 시조하고 문법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비문학 아까 말씀드린 클리닉 수업할 때, 네 그렇게 되고 주간 비문학은 꼭 터치해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네. 선생님이 각각 다르신 분이. 그러니까 문학 선생님 따로 두 분. 분이시고. 네, 근데 뭐 문학 따로 이건 아니고요. 그때 좀 바꾸기도 해요. 네, 저희가 다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또 이거 스타일을 좀 바꾸기도 하고. 네, 근데 선생님들이 난 이게 편해 그럼 또 그냥 가고. 네, 그렇게 돼요. 엉클 시간은 그러면 주중에 오는 거예요? 네, 수목금 중에 있어요. 수목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월화가 공식 휴원이에요. 원래 국어학원들은 월요일이 많이 휴원을 많이 해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정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화가 공식 휴원이. 근데 어머님들 상담 오시거나 그럼 제가 이제 따로 나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시험 때는 뭐 항상 나오실 수밖에 없고 시험 때 거의 수업을 해요. 그때는. 네, 그렇게. 엉클 수업은 저녁 때 네, 5시 5시 반부터 7시, 7시부터 8시 반, 8시 반부터 10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그건 어머님 그냥 나중에 5시 반부터 시작해요. 나중에 친구들하고 저희가 딱딱딱 시간표 짜서 한 번씩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다르잖아요. 네, 이 어머님 그냥 이따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어휘 부분은 국어 어휘 부분은 아, 저희가 중등부 때는 어휘가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고등부는 어휘는 형식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어휘 들어가는 거. 네, 그러면 중등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휘를 따다다 외워서 시간 막 써보는 것도 하면 되지만 고등부는 어떤 거냐면 이 어휘가 이렇게 수업할 때 이 어휘를 가르쳐줘요 애들한테.
그러면 이 어휘를 가지고 애들이 익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애들은 이제 뭐 처음 하거나 중위권 친구들이 영어 단어 40개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상위권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문장 속에서 외우잖아요. 네, 그래서 고등부는 저희는 개수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애들이 어휘 별걸 다 몰라요. 물어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기적 구조 하면 유기적이 뭔지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유기적 구조란 단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묻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1학기 동안은 내내 단어 갖고 애들을 씨름을 좀 많이 해요. 근데 2학기 때 가면 훨씬 깔끔해져요. 많이 깨달아요, 애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희망하는 시간은 그러면은 문자로 보내드리는 건가요? 아, 네. 이따가 네. 잠깐 남으셔서 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왜냐면 새로운 친구들 제가 이름도 모르고 하니까 아,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네. 이제 또 질문 없으실까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또 질문 있으시거나 이러시면 남으시거나 뭐 전화 저한테 달라고 하시거나 이러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학생 이름들 좀 적게 그냥 종이 좀 드릴까요?